뭐가 부각이 될까? 피지컬 AI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로봇도 움직였고 유리기판도 움직였고 액침 냉각도 좀 움직였고 양자도 움직이고 다 일정에 사실상 힌트가 다 있었다. 그 전주에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도 중요한 이슈 함께 체크를 하면서 국장의 변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최근의 상승에 따라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요한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다음 주의 일정들을 보면은 이번 주에 움직인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시황에 미 증시가 요즘에 하루하루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가 매수하기 꺼려진다. 왜냐면 종가 매수하면은 뭐 보면은 나스닥이 1% 2% 급락하고 있고 하면은 괜히 다음날 찜찜하잖아요. 물론 비교적 우리 국장이 좀 잘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미증시가 흔들리면은 좀 불안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찜찜하다. 그래서 종가 매수가 조금 무섭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어제는 미국에서 이제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그래도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또 나스닥 선물이 또 슬금슬금 뱉어내고 있어요.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이제 PPI 발표가 있죠. 여기에서도 잘 나와야 될 텐데 또 안 나오면은 또 발작이 나올 텐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일어났어?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트럼프도 뭐라고 말했어? 또 트럼프 입 좀 막아. 트럼프의 그 입이 문제다. 급락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도 뭐라고 했냐.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좀 민감해져 있다. 우리 또 서학 개미분들은 트럼프 입에 굉장히 좀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민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어제까지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좀 상승한 듯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좀 밀렸고요.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어제 외국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 1200억, 하이닉스 1400억 산 거야. 잠깐만 이러면은 정말 좀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아지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일 만기일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매수했던 거를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하이닉스 1400억 매수했던 거 오늘 그대로 기관이 다 받아줬죠. 기관이 2000억 받아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뱉어냈어요. 삼성전자는 어제 1200억 사가지고 그동안 2주 동안 계속 매도만 했는데 오랜만에 괜찮게 들어왔다. 근데 오늘 1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기보다는 선물옵션 만기일 지나고 난 이후에 좀 포지션의 변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좀 좋다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반도체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기존의 주도주 팔아 라고 해가지고 방산, 조선 투매가 나왔었죠. 어제 보신 분들은 하나 오션 21상 이탈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습니다. 방산 쪽이. 근데 오늘 반도체 별거 없는데 반도체 다시 빠지는데 외국인들 파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다시 또 방산 쪽 물론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호재도 있었죠. 한 6% 반등이 나왔고 현대 롯데임이 10% 다시 전고점을 10만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10만원 돌파. 그래서 잠시 뒤에 또 뉴스 방산 쪽 이슈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방산 쪽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 몇 종목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양자 쪽에서도 엄청난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엑스게이트, KC, 파이버 프로,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다 양자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될 것 같고요. ICTK 이런 종목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양자 쪽이 왜 들어왔을까? 물론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슈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추가로 예전에 일정 체크할 때 뭘 체크를 했었죠? 다음 주에 있죠. 엔비디아의 퀀텀 데이가 또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오늘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서 물론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또 연속성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괜찮았어요. 물론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지만 캠트로닉스, 한빈 레이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고 피롭틱스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오늘 좀 지지부진했는데 방산, 양자, 유리기판, 조선도 조금 괜찮았고 그 다음에 기타 개별주들
좀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크래프톤도 혼자서 좀 잘 움직이고 있죠. 얘도 이제 곧 신작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국내 시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이슈 빠르게 체크를 하고 앞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곳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뭐 가져올 거 가져와라.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그렇게 신호를 보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점점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락가락하고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럽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불매 운동도 이제 진행이 되고 미국산 불매 운동 또 플러스 최대한 이제 공급망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누겠죠. 미국으로 많이 치중된 게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등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한테 좋은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돈의 전쟁이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계속 보복 관세 발표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질 거면은 시작도 안 했겠죠. 보시면은 우리가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결국에는 관세 전쟁에서 손해볼 수 없다. 무조건 우리가 뭔가 더 가져오겠다. 좀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게 자꾸 나를 뭐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다. 너네들의 말을 듣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좀 해석을 해달라.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더 튼튼해질 거고 증시는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편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트럼프의 계획이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관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막 심기 건드리고 막 툭툭툭 건드리면은 증시가 급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량 해고도 막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증시가 또 급락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살짝 또 잡아줄 수도 있고 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또 압박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채 금리를 하락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약간 재정 부담이나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국채 수요를 늘려서 국채를 많이 사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뭐 증시의 급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은 급락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장기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공급망이 변화가 되면서 그게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 차를 구매한 게 여기 사진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이제 구매한 거를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테슬라 요즘에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 반토막. 트럼프랑 이제 호영 호재 맺었기 때문에 뭐 $8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800는 무슨 지금 $200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대로는 볼 수 없다. 감히 머스크를 건드려 트럼프 손에 쥔 물건에 시선이 집중됐다고 하고 백악관 테슬라 살리기 이벤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만약에 테러하면은 너네도 두고 봐라. 지옥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든든합니다. 그죠? 차가 아름답네요. 한 대 구매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해 두겠는데 테슬라에게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겁니다. 야, 이 정도라고? 그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이 들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그건 것 같아. 테슬라 모델별 가격. 이거 왜 들고 있지? 백악관이 그냥 테슬라 광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 가격 손 들고 여기서 골라 사세요. 나도 샀습니다. 좀 광고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우리 트럼프 형 최고 아주 둘이 제대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성에 안 차겠지만 그래도 7% 반등이 나오면서 $250 정도 근처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13일 나토 사무총장 회담이 있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또 우크라이나 방위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위비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도주였던 양자컴에 대한 이슈입니다. 양자컴 기업 D-Wave 물질 생산, 계산, 양자 우위 달성. 자, 슈퍼컴 100만 년 작업해야 되는 거를 20분 내에 완료를 했다. 그래서 아이온큐 등
오랜만에 상승을 했다. 뭐 다음 주에 양자 데이도 있고 그래서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전통 컴퓨터도 비슷한 결과 가능이다. 뭐 이렇게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뭔 내용인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1000큐비트 양자컴 등 올해 뭐 게임 체인저 뭐 투자를 한다. 뭐 1000큐비트 뭐 어쩌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자 쪽이 가려면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야 가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 이해가 된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양자 테마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양자 쪽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일정도 있어서 또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방산은 물론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좀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한데 호재가 계속 나와요. 보시면 하나 에어로 미국과의 갈등 중인 캐나다에게 여기서 딱 빈집을 공략을 해서 갈등 중이지? 그럼 우리 거 사. 이거죠. K9 자주포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도 이제 현대화 이제 방산,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산 무기 대신에 우리 거 사라. 우리 거 지금 유럽에서 좀 다 사고 있다. 너네도 사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방산 관련 구성이 된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한국 해군은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해야 했지만 미국은 계속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 개발에 길을 택했다. 자, 반도체 쪽은 우리 이번에 과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뭐 GTC 행사 이런 것들을 앞두고 반도체 쪽도 살짝 들어오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반도체 여기에서 뭐 더 빠질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 GTC 행사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출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부각이 될까? 본다면은 또 뭐 피지컬 AI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발열 문제, 유리기판, 뭐 기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또 로봇도 움직였고 유리기판도 움직였고 액침 냉각도 좀 움직였고 양자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에 결국에는 다 일정의 사실상 힌트가 다 있었다. 그 전주에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얘기도 이렇게 나오죠. 반도체 패키징 분야 게임 체인저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28년 시장 개화를 예상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슬슬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테마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 차트 이거 보시면은 25년은 유리기판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장 참여 해갖고 또 삼성전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인 완공 및 뭐 샘플 제작 이런 얘기도 있고 26년에는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28에서 29에 적용을 한다. 이런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내용도 하나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십조 걸려 있는데 사인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혹시나 안 되면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관련돼서 어떻게 이슈가 이어질지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정부나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괜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괜히 이거 뭐냐 개미턱이냐 이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그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테마나 뭐에 악재가 자꾸 나와 불안하게 만들어. 근데 주가가 별로 하락을 안 해. 그러면은 꼭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악재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 좋아, 뭐 호재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차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찐칸지 아니면 뻥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뭐 오래오래 하실 거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호재죠. 물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더 있겠지만 일단 첫 걸음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내용이 뭐냐면 공포 후에 이제 1년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게 있었어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게 원래 그 전의 법이라면은 그러면 이게 봐봐. 회사를 위해잖아. 그럼 회사는 돈을 유동성을 땡기고 뭘 하고 분할을 하고 투자금을 땡겨갖고 막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주주는 이득을 못 봐도 회사가 좋아지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바꾼 게 뭐냐? 여기서 추가를 했습니다.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 그래서 회사는 이득인데 전체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무언가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충실 의무를 위배하게 되고 어쩌면 법을 위반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압박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이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득을 봐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이득을 보게 되면은 쉽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상장사 협의회 이런 데서는 자꾸 안 좋대. 이거를 하면은 뭐 기업들이 이제 경영 부담을 느낄 것이다. 아니면 상법 개정되면은 지주사 경영 불안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상장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주에게 손해를 끼칠 거면 상장을 하면 안 되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 상장을 꺼릴 거래. 상장 니즈를 약화할 것. 멋대로 막 할 거면 상장하지 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하면 되잖아. 근데 뭐 상장 니즈를 악화할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하면 안 된다? 이건 좀 그렇죠. 기업의 경영 부담 이것도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주주 관여 주체로 본다면 소액주주 및 연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연기금입니다. 사모펀드 이렇게 순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더 발전이 된다면 주주 관여 활동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미국장 하루하루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혼란스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 국장은 잘 버티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슈가 있거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테마 위주로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볼까? 본다면 로봇 오늘은 당연히 차익 실현이 좀 나왔으나 로봇 쪽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로봇 쪽 계속 이슈가 한 번씩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아직 괜찮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수급 들어왔죠? 양자도 아직 일정이 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쪽도 차익 실현이 또 충분히 급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반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유리기판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올라간 애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시간차를 두고 약간의 순환매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 요즘에 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철강이나 이제 포스코 그룹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장중에 그래도 뭐 넥스트, 휴스틸 한 번씩 슈팅이 나왔고 물론 다 피레침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단타 수급이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들도 비교적 조금 양호한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이제 기간 조정 관점이나 추가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단기 눌림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겠다. 그 외에는 방산이나 기타 호재가 있는 개별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산은 많이 올라서 뭐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 하나그룹이나 방산 이런 정도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호재 나온 애들 보시면은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호재가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또 연속성 있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시간에서 이렇게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개별주 종목들 뭐 의료 관련해서도 움직인 종목도 있고 하니까 여기 내에서도 충분히 또 연속성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중심을 잡는 거는 뭐 로봇, 양자, 그다음에 뭐 기타 반도체 포함해서 유리기판 이런 애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미국장 눈치 보면서 살살살 또 적극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살살살 눈치 보면서 해야 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시장을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또 막 엄청 안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본인의 그릇것, 본인의 원칙에 맞는 종목들 잘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이제 다른 탓을 하는 거야. 뭔가 이거 내가 지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말고 항상 뭐든 너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연습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